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2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6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 5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갑진일이었고요. 오늘은 을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요 5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5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저께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목 도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은 첫 번째 천간이 되죠. 똑같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을목도 나무의 기운,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도 나무의 기운,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 음과 양에 있다.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된다라고 해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크고 단단하고 곧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얘는 대립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즉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오동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또는 뭐 전나무가, 우리나라 전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백나무 같은 그런 우량종의 크고 단단하고 곧은 나무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산에 가게 되면 야생초도 있을 수가 있겠고, 논밭에 가면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은 좋게 보면은 화초 같은 것, 난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이 좀 국세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풀이라든가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크고 단단한 나무, 반면에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하죠. 양류목이라고 해서 조금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성질의 목을 을목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용도, 쓰임이 어디에 있다? 크게 잘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도 무슨 수천 년씩 자라는 나무도 있겠지만,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심는 용도는 살림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그 나무를 베어다가 장롱을 만들 수도 있겠고, 옛날 같으면 배라든가 집을 지을 때 재료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즉 동양 지제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수,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쓰면서 원령에 따라서 가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을목이 왕하더라 하더라도 제목으로서 쓰는 경우는 없다. 풀 뜯어다가 우리가 집을 질 때 대들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 아주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대표적으로 난초를 말씀드렸고요. 장미도 을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 봄에 피는 철쭉 같은 거라든가 안개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화초 키우는 데 가게 되면 진귀한 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을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경금 정화를 위주로 쓰지만, 을목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병화는 따뜻한 운기를 말하는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가 마르게 되면 화초가 다 말라 죽기 때문에 장렬하는 태양과 함께 땅이 윤택하고 을목 뿌리가 윤택해야지만 을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물론 을목이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어떨 때는 병화를 위주로 쓸 수도 있고, 해자축월 겨울에는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또 사오미열 여름에는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고, 임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사주 전체가 짜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화를
5월을 먼저 쓸 수도 있고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요. 원령에 따라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을목은 사주의 배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뭐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12개월 중에서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봄에 태어났는지 또는 겨울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간목이 5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5월에 태어나든 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일단 절기는 망종과 화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4, 5, 미, 월은 계절로는 어떤 계절? 여름이 되겠습니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4월, 5월, 미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또 여름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매우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5월에 사주 배합하는 틀을 알 수가 있죠. 뜨겁고 건조하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밖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렬한 태양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에서 서 있다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 그늘이 필요할 거예요. 그늘이 필요하고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하죠. 선풍기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좋다라고 하면 에어컨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선풍기, 에어컨 모두 뭘 말한다? 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것이죠. 저 그늘은 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금 자체는 그늘 자체는 금으로 볼 수 있죠. 금이 있으면 기운 자체가 조금 하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금만 가지고 기운을 낮추기는 좀 어렵고요. 금이 수를 생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염상격이라고 하는 특별한 격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뭔 있어줘야 된다? 물은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 주어야지만 어느 일간이든 존립할 수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밭에 오이도 심어놨고요, 고추도 심어놨고 상추도 심어놨죠. 그거 다 을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그러한 작물들을 엄청나게 심어놨는데 며칠째, 2주째 비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작물들 다 말라서 고사하게 됩니다.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 비는 제가 우로수라고 해서 개수를 말했고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대다든가 아니면 그나마 좋은 거는 강이라든가 호수 옆에 있다라고 하면 강호수, 저수지 옆에 있다라고 하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히나 농사 짓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옛날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강호수 옆에서 물을 끌어다 댄다든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 대는 것은 이건보다 임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났든 간목이 5월에 태어났든 개수를 좋아하느냐 임수를 좋아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반드시 개수를 얻는 것이 좋다. 이걸 갖다가 정인이니까 좋고 편인이니까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어차피 간목도 개수를 좋아하고요, 을목도 개수를 좋아합니다.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 되지만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뭐다?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 공부할 때 육친론을 배우게 되면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고 편인은 계모와 같아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간의 특성을 배제해서 그렇게 놓고 보는 것입니다. 생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생육의 목적이죠. 간목, 을목이 수를 쓰는 것, 무토, 기토가 수를 쓰는 것은 이 생육을 위해서 쓸 때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 오늘은 을목이 5월에 태어난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 개수가 있으면 뭐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부들이 한심, 비가 오지 않는다 밭 갈면 바보입니다. 그죠? 비가 오지 않는다 밭을 왜 갑니까? 괜히 고생만 죽도록 하죠. 비가 와서 물이 좀 흘러가야 물고랑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농부는 막걸리 한 잔 때려가면서 신세 한탄을 하죠. 이 나라님이 잘못되면은 비가 오지 않는데 기우제라도 한번 지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기계 장비가 좋아가지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쉬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사부로 땅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그렇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개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 내 논밭에 있는 작물에다가 물을 댈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지하수를 개발한다. 아니면 물동이를 들고 강에 가서 물을 길렀다가 밭에 물을 대는 형국. 그래도 임수라도 있어주면은 을목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 임수 자체도 없다라고 하면 5월에 논밭이 지글지글 끓는 그런 상황에서 고추 말라 죽었고요, 상추 말라 죽었고요, 깻잎 시들시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는 있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개수를 얻게 되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5월은 목도 좀 약하지만은 화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개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은 수가 금방 마르죠.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게 되면, 논밭에 물을 충분하게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주게 되면은 좀 기후가 좀 뜨겁다 하더라도 금방 마르진 않는데, 물을 줬는데 조금 주다 말았다 그러면 거의 뭐 안 주니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갈증이 겁나게 나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그러면 시원한 얼음물을 갖다가 한 두 대접 정도 벌컥 마시게 되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물을 먹는데 미지근한 물을 한 대접도 아니고 반 컵 정도 이렇게 먹게 되면 그냥 갈증이 해소가 안 되죠. 그냥 잠시 내가 물이 필요한 것을 그냥 잠깐 해소한 정도지 갈증을 충분하게 해소한 정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서 수를 금생수 해주어야지만 충분하게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하고 5월에 태어난 건 거의 똑같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거 쓰고,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가 5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있어 주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충분하게 5월에 을목을 생조해 주고 뜨거운 열기를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조우해 줄 수 있다. 단 중요한 것,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시에 있는 것은 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을목이 경금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신금이 시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를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연간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신금 자체가 개수를 생활하고는 하겠지만 개수 생활하러 가기 전에 을목을 한번 치고 가겠죠. 그러면 을목이 상해를 입기 때문에 경신금이 될 수 있으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게 되면 지지로 이렇게 유금 같은 것, 지지로 신금 같은 것으로서 있는 것이 오히려 을목을 상해하지 않고 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경신금이 있다, 그건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뭐 월간이라든가 아니면 연간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있어서 수를 생하게 되면은 뭐 신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을 상해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월의 을목은 간목과 마찬가지로 개수 또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요. 관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5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반적인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었지만 얘는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과 5월은 특히 5월은 이제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라고 해서 5화는
음화가 된다라고 했죠. 음대, 음이 되죠.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대, 음인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은 화를 생하는 관계, 아생자의 관계가 되죠. 이거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표현하고,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으로서 음양이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되면 상관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저께 간목이 오래 태어났을 때는 양대 음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는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대 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라 얘는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식신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5월은 식신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설기, 태과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을목이 5월에 태어나도 격은 뭐 상관격 또는 식신격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설기태과하다,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지는 것은 똑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일간을 갖다가 수생목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겠고, 수는 일간 을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한다. 그 다음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성이 금으로써 금생수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목은 오를 보게 되면 합을 하려고 합니다. 인호 술화국이 되지만은 술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인호 반합이죠. 이렇게 반합이 되죠. 물론 이제 생시간 술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술시를 보게 되면 인호술 화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죠. 근데 생시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호 화국하게 되면 화가 더 왕해지고요. 근데 문제가 일지에서 사화를 또 봤습니다. 그러면 지지로 완전히 화국을 형성하게 됐고, 이거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기온이 지금 40도, 45도 올라갔는데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있다? 화초가 있다라고 보면 이거 거의 뭐 선인장 같은 개념이죠. 이런 정도. 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화가 월간에 투출되죠. 더 뜨거워져서 기온이 이제 50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어떻게 됐다? 말랐다, 죽었다, 고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차라리 그냥 이런 경우에는 금수를 보지 않고 그냥 이거는 기명 종악격이 되면 차라리 낫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없으니만 못한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임수 가지고 을목을 생하고 이 뜨거운 화국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조후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이거 어떤 말이죠? 독수오건이라고 합니다.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 한 잔의 물로서 한 방울의 물이 볶아져서 말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작은 물을 갖다가 뭐 100도, 200도, 500도 되는 그러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럼 그 물이 벌써 증발돼서 날아가죠.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게 됩니다. 배수건신이 아니라 배수거신이라고 해서 배수라고 하는 건 이거 잔배자죠. 배수, 한 잔의 물로서 한 술의 땔감이 불을 타고 있는데 그걸 끌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쉽게 말하면 독수오건이라든가 배수거신의 뜻은 뭐냐면 화가 너무 왕한데 수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독수오건이라든가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시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이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생시에서 목화토를 본다라고 하면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기 때문에 파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좋지 못한 사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금수를 만나서 저 임수, 연간에 있는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그래도 을목이 말라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5월에 화가 왕한 그런 시절에 인노화국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지에서 사화까지 얻은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병화로 오게 되면 굉장히 화가 왕한 그런 상태인데, 임수가 떨렁 혼자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자수를 얻게 되면은 멀리 있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뭐 자수가 일찍 있었다면 일찍 있으면 또 좌우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수가 너무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가 2점 있다고 해서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중정화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신격의 설기태과한 사주고요. 축토라고 하는 이 축토는 습토가 되죠. 임수가 축토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수를 얻은 것보다는 오히려 축토는 좀 더 임수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이 이 사화하고 축토하고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본기인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축합은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축토가 사중경금을 갖다가 좀 용도 있게 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냉정하게 잘라서 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축토를 얻은 것은 자수를 얻은 것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그래도 임수가 아주 미약하게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시가 될 겁니다.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 투출되어 있죠. 무토는 임수를 파극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지지로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로 종하기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뭐 토로 종하기는 더욱더 애매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기묘시 같은 경우도 무인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로 임수 자체가 뿌리가 지금 오늘 사주의 핵심은 이 임수를 어떻게 생조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인데 부인시, 기묘시 모두 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이제 진토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왕화의 기운을 설기할 수 있겠고 진토는 이제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 통근도 미약하지만 축에 통근하듯이 통근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경금, 시간에 이렇게 신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을목은 경진시를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는 더욱 좋지 않죠. 임수가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신금은 반드시 을목을 상해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못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임수가 비록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 2개가 뿌리가 없죠. 단 병화는 인에 통근할 수 있죠. 5, 4, 5에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 없는 임수는 금방 어떻게 된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 있는 듯 없는 듯 저는 어떤 것 같다? 신기루와 같다. 그죠? 차라리 없으면 정해버리겠는데 저 있어서 정도 못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신시는 어떨까요?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갑신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자 임수가 신을 보게 되면은 저기 임수가 신을 보면 장생을 얻은 것이고요. 임수가 저 신의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고 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수가 더 지지 육합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5월에 임수가 사신합수에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신합수인데 어떤 분들 자꾸 사신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신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합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신합수에서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어떻게 보면 수가 약한 상태에서 오늘 가장 합리적인 생시는 아마도 갑신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을류시는 갑신시에 비하면 국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좋은 생시 갑신시, 2번 좋은 생시 병자시. 선생님 그러면 정해시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해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눈치채신 분이 있으시죠? 사회충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정해시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갑신, 2번 병자, 그 다음에 3번 정축, 경진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논했을 때 1번 갑신, 2번 병자, 3번 정축이 되겠고 나머지 생시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시면은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가 되니까 만약에 이때 아기를 낳는 경우에는 3시 반에 딱 맞춰서 낳지 마시고요. 3시 반이 지나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낳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낳는 것이다. 그래서 짝수가 될 때, 4시가 될 때 낳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 제가 이제 출산대기 상담할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간혹가다 이제 아무리 좋은 날짜 생시를 잡아주더라도 아기가 먼저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참 출산대기를 잡기도 어렵고 그 맞춰놓은 날에 낳기도 좀 많이 어려운 것이 바로 또 출산택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